안녕하세요. 대정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 알아볼 건 바로 이거. (6.25) 전쟁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충 우리나라로 칠게요. 이렇게 돼 있고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한에 있는 대부분은 전부 다 폐허가 됐었고요. 이는 여러가지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이 전부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가 전부 폐허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의 큰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 할아버지들의 삼촌 그 정도 나이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식은 굶기지 말자. 이게 이 당시에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왜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냐면 공장을 짓는다면 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이 물건을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1950년대인데요.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핵심은 첫 번째, 다른 나라의 도움. 이거를 다른 말로 원조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나라에게 빌립니다. 그래서 이 빌린 걸 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공장을 지었냐면 주로 간단히 빨리 만들 수 있는 식료품 그리고 섬유, 여기서 말하는 섬유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식료품은 통조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라고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이런 설탕 공장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에서 지금 보면 전부 다 건물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되게 많이 우리나라가 정말 비극적이었는데 건물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헤어져서 이상가족을 찾는, 그러니까 헤어진 가족들을 이상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을 찾는 게 한 1980년대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밀가루를 생산하는 근로자들에서 밀가루 푸대에 이렇게 담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로 이 당시에 식료품 공업이나 섬유 공업을 많이 했던 이유는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동력이 많았고 그 노동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1962년이 돼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하지 말고 뭔가 노력을 해보자.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건 이제 5년씩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 있어요. 1962년에서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계획에서 이 5년 동안 어떤 산업을 주로 육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했는데 여기 정유시설은 석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것, 고속국도, 항만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정유와 발전소를 많이 만든 이유는 정유는 자동차나 배에 기름을 넣고 발전소는 공장을 돌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고속국도는 큰 길을 내서 저쪽 끝에 항구와 연결해요. 항구가 항만이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수출할 때 물건이 많이 수출하는 경우는 배를 이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어떤 나라와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정부가 그 나라와 협상해서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기업을 살리려고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기업이 잘하면 결국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했었고 여기 보면 이거는 기름들을 넣는 통이에요. 흔히 드럼통이라고 부르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춘천 수력발전소 공사 여기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낙하하는 힘으로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국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차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죠. 그리고 당시 공장들은 이 서울 수도권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고 여기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 항만을 만들었는데 인천은 우리나라 두 번째 항구 도시예요. 두 번째 항구 도시인데 인천의 특징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바닷가의 갯벌이 이런 식으로 길어요. 그래서 여기 항만을 개발하려고 여기서 간문식 독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섬유, 신발, 가방, 의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경공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공업은 여기서 식료품, 섬유,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이 많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라서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얇게 만들면 그게 종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기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보다는 종이를 만드는 산업이 훨씬 더 기술이 적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공업을 왜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자원이랑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은 엄청 풍부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일단 사람들을 많이 써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 가발 유명했고요. 옷 유명했고 신발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이키 이런 것들은 몇십 년, 한 10년 이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에서 좀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신발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했어요. 하여튼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가계의 소득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싼 물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싼 물건을 많이 파는 거예요.
대신에 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적지만 이익도 물건을 많이 팔다 보면 이익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10원짜리 물건 중에 이걸 하나를 팔면 1원의 이득을 얻어요. 그럼 얘를 100만 개를 판다면, 아니 1000만 개를 판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원 곱하기 1000만 개니까 1000만 원을 얻는 거죠. 이럴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류 생산, 신발 생산 이런 것들을 했고요. 연두배수 추적을 보면 1950년에는 24,500, 이만큼을 벌었다. 점점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급격하게 수출을 하고 많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50년도에서 60년도에는 경공업을 중요시했고요. 주로 식료품에서 가발, 옷 이런 것들의 경공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